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첫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자, 새해에는 꿈꾸시는 모든 것들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성공은 곧 목표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주석이다. 자, 이 내용은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는 내용에서 조금 심도 깊게 다뤄지는 내용인데 저희 사업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요소인 것 같아서 또 새해이고 해서 목표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업 안에서 성장하는 리더분들 뵈면 전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매 30일마다 저희 플랜의 어떤 주기에 맞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다가서는 분들이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 내고 계시고요. 그러한 분들을 지난 랠리 때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설명 자세히 드리기 전에 앤드류 카네기가 제시한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을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드류 카네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철강 왕입니다. 철공소의 노동자로 시작해서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져도요, 일반적인 어떤 국가나 그런 규모 말고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져도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왜 유명해지게 됐냐면 자기 전생애 동안 이루었던 이 엄청난 성공의 그런 가치들을 조금 총정리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라는 보통 그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잡지의 기자였고요. 그를 통해서 자신과 그 당대의 세계적인 부를 축적했던 백만장자들 507명의 성공 스토리를 20년간 인터뷰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성공 철학을 집대성해 놓은, 자, 현존하는 모든 성공학의 기본 베이직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책이 Think and Grow Rich,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성공을 위한 13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소망의 단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식하고 좀 다르죠. 먼저 바라는 돈의 금액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스펙을 쌓고 능력을 키워서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을 선택하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자본의 크기만큼 자영업이란 걸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준비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노력량에 따라서 얼마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우리 상식이지만 앤드류 카네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일단 벌고 싶은 돈의 금액을 명확히 정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로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돈의 크기만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치료해야 되는지를 살피고요. 세 번째가 원하는 돈의 금액을 정했고 그 일을 찾았다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타임 리미트, 정확한 날짜를 정하시라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겠다, 행동하겠다. 기한을 설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철저한 계획과 더불어 그 목표를 해낼 날짜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돈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요. 자, 설령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마시고 즉시 행동에 옮기시라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면 복잡해집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되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옮기시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위의 네 가지 원칙들을 얻고 싶은 돈의 금액, 해야 할 일, 길,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하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종이에 상세히 적으시라는 거죠. 자, 이 시대는 20세기 초반입니다. 딱히 어떤 시각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툴들이 없기 때문에 종이에 상세히 적으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시각화까지 갔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자, 앤드류 카네기는 이 여섯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에 적은 원칙들을 하루에 2번. 자, 잠자리에 깨어난 즉시, 잠자리에 들기 전. 자, 왜 잠자리에 들기 전과 일어나자마자입니까? 자, 이때는 우리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 바로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요? 비몽사몽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때는 아직 우리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우리 무의식에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외쳐서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지 못합니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앤드류 카네기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원칙들 기억하시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 결국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모든 일은 시작되죠. 그 생각대로 말하고 그 생각과 말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죠. 이 6가지 원칙을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요, 자신의 회사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 직원들을 모여놓고 이와 똑같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유치하고 우습게 콧방귀 끼고 그걸 누가 모르나? 라고 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20%의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 사람들도 전부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앤드류 카네기의 자서전에 이건 스토리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역시요, 이 6가지 원칙을 실행해서 철공소에 허드렛 일을 하는 노동자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이런 명언을 남기죠. 부자로 죽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서관과 공연장을 미국 전역의 곳곳에 기부하고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부호가 아니어도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태어난 존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적어도 돈 때문에 가슴 아프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받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인간이 태어난 기본적인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나, 또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왜 목표가 이끄는 삶이 중요한가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통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서스케스지라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세워진 목표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목표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세 번째, 그 목표를 쪼개서 실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1953년도에 예일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2년 후까지 추적해서 설문조사를 한 연구 결과예요. 미국인들은 집요하죠? 22년 후에 추적 설문조사를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런데 27%는요, 목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빈곤층으로 살았겠죠? 예일대를 졸업했음에도. 41%는요, 서민층에 머물러요.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19%는요, 중산층, 목표는 있으되 자주 수정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10%는요, 중상위층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자, 이분들의 특징은 마음속에 목표를 다짐하고 살아갔더라는 거죠. 그리고 3%입니다. 이 3%는요, 상류층으로 부를 누리면서 살더라는 거죠. 이분들의 특징은 전부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예일대 졸업생들이 97%의 막연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학생들보다 20여 년 후에 이 4%가요, 이 3%의 부가 전체 97%의 부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이 통계치에서도 보듯이, 자, 목표를 갖고 있고 글로 옮겨 적은 3%는요, 그 목표를 매일 보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끊임없이 외친 3%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원칙 중에 마지막 6번째 원칙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죠. 이건 진리입니다. 이대로 해나가시면 우리도 체인 안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은 맥락에 설문조사가 하버드 대학에도 있었습니다. 목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하버드 대학생들의 목표 설정이라는 설문조사가 예일대와 마찬가지로 또 있었고요. 자, 이 설문조사는 1979년도에 있었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인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자, 이 설문조사는요,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단히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한 설문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3개의 대조군으로 나누고요, 이 대조군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도 3%네요. 3%의 과학입니다. 목표 설정에 관련된 3%의 과학입니다. 예일대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3%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종이에 기록해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13%는요, 목표는 세웠으나 기록하지 않았다고 답했고요. 나머지 84%는 여름 휴가 가는 계획 말고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들의 소득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사례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표 설정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가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목표를 설정했으나 기록하지 않았던, 그래도 목표가 있었던 13%의 학생들은요,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84%의 학생들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고 기록까지 했던 3%의 학생들은요, 목표를 세우지 않았던 84%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소득을 벌었고요. 13%의 학생들보다 8배가 많은 소득을 벌었죠. 결론은 이 세 대조군 간의 차이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글로 적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얻어지는 실행력의 차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일대의 설문조사와 하버드대학의 설문조사는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3%는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옮겨졌고요.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놀라운 부도 축적했고요. 만족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목표가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어울리는 사람처럼 됩니다. 내가 어울리는 사람 10명 있으면요, 그 사람들의 소득의 평균치가 나의 소득이라고 미루어 짐작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우리가 자주 가까이 만나는 분들 중에 진짜 목표를 갖고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목표가 중요하고 왜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분들 많습니다. 당연히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법을 몰라요.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요즘 같은 때 새해에 목표를 물어봅니다. 올해 목표가 뭡니까? 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막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허황된 환상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방법을 모르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 목표를 행동지향적으로 또 기한을 설정해 놓고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바람을 갖고 있을 뿐이죠.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는 제도권화에서 그런 교육들을 받았어요. 안정적인 삶이 좋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죠. 그래야 요즘처럼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요.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죠. 그게 우리가 아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됐습니다. 실패는 나쁜 거야? 실패는 나쁜 거야? 실패는 겪으면 안 되는 거야? 실패는 아픈 거야?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넘어져서 일어나면 시행착오고 경험이지만 주저앉아 있으면 실패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가 해내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해 본 경험도 많지 않은데 내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해내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 타인들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날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타인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단돈 10만 원도요, 내 삶이 어려워지면요,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혹하고요, 차갑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나의 목표를 갖고 있고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분이 계시면 그분 때문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반드시 그 목표를 이뤄내셔야 됩니다. 그게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될 더 선명한 이유, 한 가지의 또 이유가 추가되시는 거죠. 그러면 나의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 목표는 어떤 목표일까요? 스마트한 목표입니다. 자, 피터 드러커가 1950년대 경영의 실제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목표 설정은 스마트의 알파벳의 5음절을 통해서, 자, 목표는 스마트하게 설정해야 된다. 자, 이러저러한 이론으로 분분하게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지만 여전히 그의 스마트한 이론이 가장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한 목표가 어떤 목표일까요? 첫 번째, 스마트의 S입니다. 스페시픽한 목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야 돼요. 피자 한 판은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쪼개서 먹죠. 한 조각도요, 한 입 베어 물어서 먹습니다. 그래, 목표는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쪼개는 겁니다. 계획도요, 우리 30일간 매월의 계획이 있고요, 주간 단위 쪼개는 매주의 계획이 있고요, 한 주는 7일이고요, 매일이 있습니다. 매일도요,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고 저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쪼개야 될 우리의 목표는 1시간 단위로 쪼개셔야 돼요. 쪼개지지 않은 목표는, 쪼개져서 계획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아주 디테일이 계획되지 않은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목표를 계획으로 만들어서 쪼개셔야 됩니다. 두 번째, measurable.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 가능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목표는 수치화시켜야 됩니다. 계량화시켜야 돼요. 수치화되지 않은 목표는 관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수치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수치화를 시켜야 됩니까? 자, QI 미팅, 퀄리티 인터뷰죠. 막바로 사람들에게 사업을 전하거나 제품을 전달하시는 것보다요, 퀄리티 인터뷰를 하시면요, 사전에 그의 삶에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 상대방의 정보와 니즈를 파악하는 미팅이 선행됐을 때 그 다음에 퀄리티 인바이트, 질 높은 초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프로페셔널이 진행하는 비즈니스 패턴이에요. 프로는 단계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의 진행 순서를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1차 미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을 전달할 것인가, 사업을 전달할 것인가, 더 윤곽이 선명해지고요. 그랬을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QI 미팅과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의 결국은 미팅의 횟수로 확률이 작동합니다. 이걸 수치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쇼 100, 쇼 100라는 표현을 쓰죠. 쇼 100. 시작하셔서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쇼 100, 쇼더 플랜을 100회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 설명을 100회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 광고 사업이에요. 기존의 유통 채널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해서 매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비자이자인 회원이 회사로부터 직접 우리가 제품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써본 체험과 만족과 감동으로 배워서 사람들에게 그걸 광고하는 일이에요. 구전을 통해서. 사업 설명이 가장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광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쇼 100.
쇼더 플랜 100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을 하는 동안 한 번은 해내셔야 됩니다. 쇼 100 중에요. 쇼 20은 초기에 내가 명단을 작성하고 분류해서 우선순위로 가장 빠르게 미팅하실 우선순위 20분을 정해놓고요. 그분들을 먼저 미팅하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강력한 에너지로. 왜 20명의 명단을 분류해냅니까? 파레토의 법칙이죠. 내가 10명을 만나면 그중 20%는 긍정적입니다. 자, 우리가 초기에 스타실버에 도전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좌에 2분, 오른쪽에 2분, 110만 필이 시작하는 4분을 추천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명의 명단을 우선순위, 미팅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20분을 찾고요. 이분들을 쇼더 플랜 하시면 무조건 확률에 의해서 4분이 찾아집니다. 이게 체인에서 제시하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30일 안에 선명한 목표 지점으로 가져가셔야 될 스타 실버입니다. 그 회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스타 실버의 프로모션을 진행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회사의 정책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치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횟수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쇼 80은 뭡니까? 내가 소개해놓은 4분들이 각자 20회의 사업 설명을 하시죠. 그 사업 설명을 하실 때 내가 쇼 20을 할 때 듣고 보고 배우고 학습했던 내용으로 나의 4분 시작했던 4분 있죠. 스폰서 업라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내가 그분들이 쇼 20 할 때 내가 도와서 그 쇼 20을 완성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4분이죠. 그럼 80회가 되죠. 그래서 쇼 100을 완성하시면 그게 2개월이 됐던 3개월이 됐던 그게 완성이 되시면 그분은 무조건 루비로 입성합니다. 이건 저 얘기가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해온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쇼 100에 도전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액션 오리엔티드. 나의 목표가 계획으로 쪼개져 있고요. 행동 지향적인가? 결국 행동하지 않는 목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터널 안에서 칠흑같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거나 왜 나만 사업이 되지 않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행동하십시오. 심플하게. 그냥 제품을 전하고 사업을 전달하는 심플하게 내 사업에 행동 위주의 비즈니스를 전개해 보십시오. 2주만 하시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연결됩니다.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전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리가 되어 있으신 분은 내일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합니다. 게으른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게으른 분은 없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SC 때 교재로 나가죠.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와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는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덱스터 해거가 그분의 그룹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의 한 축이에요.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 자, 이겁니다. 매일 해야 될 12가지 일들. 자, 더즌이 한 박스죠. 한 타스예요. 12개라는 의미예요. 매일매일 하셔야 될 12가지 일들. 자, 이 데일리 더즌을 매일 투쟁하듯이 전투하듯이 나가고요. 잘했으면 잘했고 부족했으면 부족했고 못했으면 못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의 매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상황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분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은 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공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공한 분들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분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소비자는 우리의 미래의 자산이죠. 제품을 쓰고 좋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리는 미래의 우리 자산이에요. 20명의 소비자를 확보하시고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동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확보해 나가시고, 사업자에서 사업자를 소개받는 것만 뎁스가 아닙니다. 소비자에서 소비자로 소개받는 것도 중요한 뎁스입니다. 여기에서 액티브한 사업자가 나옵니다. 이 12가지들을, 화면에 보시는 12가지들을 매일 체크하시면서 나의 사업의 비즈니스 형태를 점검해 나가셔야 돼요.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4번에서 8번까지가 있죠. 이게 고개더예요. 5가지. 그래서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를, 데일리 더즌을 하시는 분은 고개더를 자동으로 하시게 됩니다. 이 데일리 더즌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나가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고 쌓여가면 핀업이 되고 소득도 많아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의 사업은요, 스테이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소모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6시부터 12시까지라고 돼 있죠. 6시부터 12시까지 사업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내 바이오리듬에 맞는 시간대를 하루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습니다. 내가 진짜 온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사업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택하셔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 시간대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서 그걸 기록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한 일, 잘한 일, 개선할 점들 메모하시고 중요한 내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까지가 하루의 마무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걸 왜 적습니까? 이거는요, 내가 적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택한 나의 파트너분들이 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행착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체계화시켜 놓는 거예요. 자, 나중에 카운셀링 상담이 별게 있습니까? 내가 거쳐왔던 과정들을, 우리 사업은요, 누가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배우고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 거의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경험 속에서 같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겪어가면서 메모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다 그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상담의 소스예요. 부족한 건 또 루비상이나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님들과 함께 상담하시죠. 그럼 아주 훌륭한 나의 비즈니스 스토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메모해 두십시오. 적자 생존입니다. 적는 분이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의 R,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나의 행동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목표가 진짜 목표입니다. 저는 이번 30일에 루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루비가 됩니까? 소비자도 없고요, 사업 설명도 안 하시고 파트너도 없는데 누구하고 루비가 됩니까? 그건 막연한 거죠.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 리미트, 타임 바운드, 기한이 설정되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저희가 일본 스피치 할 때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의 30일 목표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206개의 뼈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 몸에 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걸을 수 있을까요? 연체동물이죠. 연체동물도요, 뼈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목표가 없으시다는 건 뼈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야 우리 비즈니스가 기둥뿌리가 반드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보십시오. 목표가 있는 분들의 스피치를 지켜보십시오. 목표가 있는 분들의 행동 패턴을 지켜보십시오. 목표가 있는 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는지 잘 관찰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내 비즈니스에 적용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몰라보게 나의 사업은 성장해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사업의 핵심은요, 무엇을 전달할 건가요? 자, 우리 사업이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을 꾸준히 반복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만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명단이죠. 그리고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미팅하셔야 될 분들을 초이스해 내고요. 이분들과 미팅하시는 거예요. 미팅 내용, 제품을 전달할 것인가, 사업을 전달할 것인가, QI 미팅을 진행할 것인가. 미팅 내용이죠. 반드시 미팅을 하면, 사업 전달하시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의 사업을 전달했더니 반응은 딱 4가지입니다. 4가지. 이거 이상 없습니다. 나 관심 없어. 너나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나 하고 있으면 돼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꿈이 없는 분이에요. 부정적인 분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밀어놓으시고. 두 번째, 당신이 하니까 데모를 보니까 제품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제품 쓸게. 소비자의 관심을 보이는 분.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시간 투자해 볼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 스몰 비즈니스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번째, 오! 대단한 사업이야. 나 해볼게. 사업가가 나옵니다. 이 4가지 반응 말고는요, 없어요. 더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연구하셔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미팅 반응에 따라서 뭐 하시면 돼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미팅 후 미팅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쇼더 플랜으로 그래서 쇼더 플랜은 쇼는 횟수가 중요하고요. 사업의 결과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팔로우업, 팔로우 스루,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이 보이십시오. 제품을 많이 보여주시고 사업의 기회를 많이 전달해서 보여주시고, 이것만이 성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원하시면 됩니다. 제품 설명하고 사업 설명해 놓으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내가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나옵니다. 자, 너무 목표를 세우면요, 지쳐요. 시작도 하기 전에요, 지쳐버립니다. 더군다나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표만 높게 잡습니다. 어렵겠죠? 그래서 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성취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은, 손에 잡힐 것 같은, 조금 내가 이 한번 물고 할 수 있어 한번 외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사업 시작하셔서 처음은 배우는 단계죠. run.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단계예요. do. 그 다음은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teach. 이게 시스템의 3원칙이죠. 처음에 배우는 단계와 행동하는 단계, 이건 병행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단계 따로, 행동하는 단계가 따로가 아니라요, 배우면 즉각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망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원칙 중에 있었죠. 철저히 계획하되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즉시 행동하라고. 그리고 저희는 조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채워주실 먼저한 스폰서나 리더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팀워크를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30일간의 목표를 우리가 뭘로 잡습니까? 스타 실버. 왼쪽과 오른쪽에 두 분씩을 추천하는 거. 2명만 소개하면 되는데 왜 4명을 자꾸 얘기합니까? 2명으로 소개해서 5대 내려가면요 32명밖에 안 됩니다. 4명으로 시작하셔서 5대 내려가면요 1024명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5년 10년 지나잖아요. 결국 우리 수입에서 진짜 핵심은 매칭 보너스입니다. 1024명이 매일 받는 브론즈 이상의 소득의 3%씩을 매칭 보너스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팀 보너스보다 매칭 보너스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장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그 일부를 로열티로 받으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까지 가실 때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만들어내시고요. 해내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 리더별로 정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시키면서 매칭 보너스에 집중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비즈니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와 함께 도전할 건가? 자, 우리가 핀업하는 데는 데일리 플랜에 2가지 방법 있죠. 전체 왼쪽과 오른쪽에 전체 발생된 볼륨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리더를 육성시켜서 리더를 통해서 갈 건가? 그걸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 스타, 브론즈, 루비, 골드까지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볼륨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요 나 혼자 움직이는 건 불가항력이에요.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혼자요 업계에서 죄송합니다. 방송인데 이런 말씀 드려요. 개판 친다는 얘기 했습니다. 개판 친다고. 개판 친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개인 판매 한다는 얘기. 개인 판매. 개인 판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필요하지만 그 비즈니스 패턴이 굳어지시면요. 혼자만 일하시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개판 치다가 내 사업이 개판 납니다. 개판 치지 마십시오. 초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하셨다면 그 비즈니스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셔야 됩니다. 배수의 법칙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 설명입니다. 시스템의 멤버십 안에 들어와 있는 숫자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조직이 구축되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도전할 것인가?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사인업된 소비자, 부업, 전업, 집중형 사업가 이런 분들과 끝없이 미팅하고 이분들의 눈높이를 보고 또 미팅하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대상자를 도전할 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단을 상담하셔야 되고요. 로스맵,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 맵, 개보도죠. 밑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밑그림.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하시면 화가가 되셔야 돼요. 직선과 동그라미를 아주 잘 그리는 화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려보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하시면 내 눈으로 내 경험이 부족하니까 아직 내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 플러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먼저 경험한 분들이 그 안목을 가지고 보는 눈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계획으로 쪼개고요. 다시 시간 단위로 행동으로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골드나 PT나 루비가 하실 때 10만 PB 단위까지 왼쪽과 오른쪽에 PB를 쪼개셔야 되고요. 핀 목표, 소득의 목표를 일단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그림 그리셔야 돼요.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든 훌륭한 화가든요. 처음에 그분들은 전부 흰색 도화지에다가요. 스케치합니다.
스케치 뭘로 합니까? 연필로 하죠? 왜 연필로 합니까? 썼다 지웠다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케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색칠을 해요. 그래서 다이어리가 됐던 집에 공간이 있으시다면 백지, 전지, 도화지 좋습니다. 붙여놓고요. 나의 노트에도 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목표를 도전할 것인가? 그림 그리기를 하셔야 돼요. 먼저 밑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게 시각합니다. 이 밑그림이 없으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여기 빈칸에 이름을 채워 넣으시고요. 반드시 이분과 함께면 아니 이분을 통해서 뎁스에서 누군가 나온다라는 믿음 가지시고요. 그림 그리기 밑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내 방법 고수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고 돈도 벌어본 경험이 있지만 로마에 오시면 로마법을 따르셔야 돼요. 내 주장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체인이 제시하는 시스템 방법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담하고 상담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한 대로 다시 행동하셔야죠. 그리고 상담으로 다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메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자 처음 시작하는 근거리에서 큰 리더가 나올 확률은 작습니다. 하지만 뎁스로 내려갈수록 그 뎁스에서 큰 리더가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핵심은요, 사업 설명과 후원을 통한 왼쪽과 오른쪽에 깊이 있는 드라이빙 뎁스를 통해서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남은 인생 체인과 함께 갈 삶의 동반자. 자, 어느 그룹에서는 평생직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삶의 동반자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걸 불태워도 아깝지 않은 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과 함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뭔들 이루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세 번째는 자 나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손 놓고 계시면 안 되죠. 대상자를 찾으셔야 돼요. 뭘로요?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 횟수로요. 그래야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회원과 멤버가 늘어납니다. 일단 멤버를 늘려놓으세요. 폭을 늘려놓으세요. 그리고 중간 목표로 뭘 잡냐? 중간 목표로 뭘 잡습니까? PB가 아닙니다. 사업 설명 횟수를 중간 목표로 잡으십시오. 내가 3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반드시 루비가 되겠다. 쇼 100에 도전하십시오. 100번의 사업 설명에 도전하십시오. 20회는 나를 위한 사업 설명, 80회는 파트너의 성장을 위한 사업 설명.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커질까요? 파트너의 성장을 위한 사업 설명 하시잖아요. 피곤치 않고요. 힘들지 않습니다. 모든 내 저 끝에 있는 에너지까지 다 써도요. 힘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 힘들게 하잖아요. 과로로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 사업을요 그렇게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의 목표가 있다면 일하다가 과로로 한번 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쇼 100에 도전하시고요. 그래서 이 쇼 100을 통해서 만들어진 멤버십을 대상으로 소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자, 스타 실버가 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적어도 4명의 110만 피로 시작한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하고 자, 내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면 리더가 될 거야.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좋은 리더는 굿 팔로워. 현재 잘 따르는 분이 나중에 좋은 리더가 되십니다. 현재 좋은 리더가 과거에 잘 따랐던 분이 좋은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르는 분이 좋은 리더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미팅을 준비하고 기획하셔서
내가 추천한 이분들을 기본적인 미팅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인큐베이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있으면요, 인큐베이터에서 엄마의 뱃속 환경과 똑같은 인큐베이터에서 여기에서 생명을 연장시켜서 어느 때 세상으로 나오죠. 우리의 소그룹과 센터 미팅은요, 인큐베이터예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을 미팅을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간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인의 비즈니스가 튼튼해지고, 그룹의 비즈니스가 튼튼해지고, 다이아몬드 그룹의 비즈니스 체질이 튼튼해지려면 그 다이아몬드의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PT, 루비 이런 분들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체질이 좋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열정 있어야 돼요. 시스템을 따라야 됩니다. 사업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분들이 잘 따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 그룹은 체질이 아주 튼튼해지고, 허리가 튼튼한 그룹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리더분들이 보여주시는 본이 이제 시작한 분들에게 복제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미팅을 만드셔서 툴을 구축하셔야 돼요. 읽고 듣고 볼 수 있는 학습 툴을 내가 먼저 공부해서 아주 적당한 프로모션, 단어와 언어로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셔야 되고요. 거기에 그분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열정을 식히지 않는 원칙 미팅, 스폰서 미팅, 리더 미팅, 이와 같은 줌 미팅, 센터 미팅 주 2회 이상 반드시 참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을 전달하고 내가 애용할 제품 구축하셔야 되겠죠.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멤버 1인당 움직이는 PB 높이셔야 돼요. 객단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명의 소비자 관리, 소비자는 미래의 자산입니다. 나중에 어느 미팅을 통해서, 어느 리더분의 스피치를 통해서 진짜 불같은 열정을 딱 받았습니다. 진짜 해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관리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품 써본 분들은요,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제품을 써본 분들은요, 다음 단계로 끌기가, 안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는요, 미래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제품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리셀 프로그램, 패키지, 그 상대의 어떤 니즈에 부합되는 제품을 어떤 컨설팅 형태로 들어간다면 만족도가 커지고요. 이런 분들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하시면요, 재구매나 추가의 구매를 통해서 PB가 생산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만남을 통해서 신뢰관계 형성되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숙성돼서 초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힙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찬바람이 부는 날, 아주 추운 날씨에 지나가는 나그네에 외투를 벗기는 건, 두툼한 옷을 벗기는 거는요, 바람이 아니에요. 따뜻함입니다. 자주 만나셔서 고객과 파트너분들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예요? 칭찬입니다. 칭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초대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제품과 사업을 소개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삼는 뎁스예요. 드라이빙 뎁스입니다. 결국 왼쪽과 오른쪽에 뎁스가 깊어져서 4억 1천만 PB, 4억 1천만 PB 발생되면 우리가 로얄 크라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많은 분들이 외쳐대는 1, 300, 5, 9천 아닙니까? 예. 시간 속에서 되겠죠? 시스템과 연결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하실 일, 초대와 연결하기. 그래서 스폰서와 팀. 그래서 스폰서 프로모션 하시지만 팀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팀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와 팀 프로모션 하시고요.
스폰서 팀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레버리지로 안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레버리지라고 표현하죠. 가장 적게 시간을 투자하고 일하고 가장 큰 소득을 올리는 방법,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레버리지 시스템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도록 연결시키는 과정을 해나가시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스마트하게. 자신의 능력치보다 120% 정도 되는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거죠. 이 스마트한 목표는요, 늘 우리를 동기부여시켜주고요, 실질 성장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제 미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